남들 다 가입하니까 이름이 좋으니까 무심코 넣었던 보험 특약들 혹시 여러분의 실손보험과 중복되어서 이중 지출만 되고 있진 않나요? 전문가들은 추천하지 않는 해지 1순위 특약 6가지가 있습니다. 암 입원 일당, 암 수술비, 암 통원비, 이름만 보고 가입한 온갖 수술 패키지, 질병 상해 입원 일당, 마지막 6번째 소소한 상해 특약이 그 주인공인데요. 보험 매거진이 32개 전체 보험사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왜 이 특약이 불필요한지 팩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매달 보험료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보험 중 필수 보험 1순위를 실손이라고 말하는데 이해 있으신 분 없을 텐데요. 실손보험은 내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서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다쳐서 생긴 의료비부터 아파서 받은 수술비까지 국민건강보험 다음으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실손보험에도 한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 바로 갱신형 보험이라는 점이죠. 갱신형 보험이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보험인데요. 감당하기 힘든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7, 80대 고령층에선 가입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70대 실손 가입률은 약 38.1%, 80세 이상은 약 4.4%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실손의 한계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건강 상황을 고려해 다른 보장보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일반적인데요. 문제는 과도한 불안감에 패닉바잉을 하거나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님에도 나중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 투자수단처럼 과도하게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 중에 실손보험만 있어도 충분한데 괜한 보험료를 낭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불필요한 보험들 중 실손보험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범위에 불필요한 특약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보험 증권을 펼쳐서 앞으로 설명드릴 6가지 특약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암 입원 일당. 암의 진단 확정된 뒤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하루 10만원씩 최대 180일까지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문제는 보험료입니다. 하루 10만원 받는데 한 달에 40세 남자 15,950원, 여자 13,880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요. 20년 동안 납입하면 40세 남자는 총 382만 8천원, 여자는 333만 1,200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20년 동안 남자는 38.2일, 여자는 약 33.3일은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실상을 보면 암에 걸렸을 때 암종별 평균 입원 일자가 10일을 넘기는 걸 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암에 걸려 5.2일을 올림해서 6일을 입원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암 입원 일당에서 10만원씩 6일, 총 60만원을 보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40세 남자가 낸 보험료는 382만 8천원이에요. 낸 돈보다 받은 돈이 더 적습니다. 암에 걸리면 몇 달씩 입원해야 한다는 얘기는 옛날 이야기에 불과해요.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평균 입원 일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복강경 수술, 다빈치 로봇 수술, 중입자, 양성자 치료 등 암에 대한 치료법이 생겨나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에 따르면 23년 전체 암 환자의 약 116만 명 가운데 입원 환자 수가 83,622명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하니까요. 암에 걸렸어도 입원하는 일은 예전과 달리 적어졌고 설령 입원을 했더라도 오랜 시간 있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비슷한 가격대로 암 진단비 1,000만원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암 진단비는 암에 진단되기만 하면 보장되는 반면 암 입원비는 암에 진단이 되고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을 해야만 보장이 됩니다. 심지어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아닌 암에 의한 후유증 및 합병증을 위한 치료에 대해선 보장을 하지 않고요. 실제로 이로 인한 부지급 이슈로 분쟁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암에 의한 입원비를 실손도 지원해 주거든요. 암 입원비로 1,000만원이 나왔어도 실손에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어서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4세대 실손 가입자 중 비급여 입원비만 아니라면 아무리 많아도 200만원만 내면 돼요. 실손만 있어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데다가 굳이 분쟁 이슈까지 있었던 암 입원 일당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암 수술비인데요. 암 진단비는 암에 진단되면은 보험금을 주고 암 입원비는 암에 걸려 입원을 하면 보험금을 주는 보험이었죠. 그럼 암 수술비는요? 네,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만 보장이 되는 보험입니다. 일단 보험료부터 한번 볼까요? 40세 남녀 보험료로는 암 수술비 1,000만 원 기준일 때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반면 암 진단비는 같은 1,000만 원 기준인데 훨씬 저렴하죠. 물론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하면 사라지는 소멸성 담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전이암, 재발암 등에 대해선 보상을 하지 않아요. 반대로 수술비는 매회 반복해서 지급이 되니까 전이암, 재발암에 대한 대책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제 의료 현실을 놓고 보면 암에 걸렸다라고 모두 수술받는 게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암 환자의 약 116만 명 가운데 항암 화학요법 치료가 약 23만 건, 방사선 치료가 약 11만 건인데요. 반면 수술은 약 2만 3천 건에 불과했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를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서 1년 차에는 수술 없이 항암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만 병행을 했습니다. 그럼 암 수술비 보험에서는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바에야 암에 걸리기만 해도 지급하는 암 진단비를 가입해서 받는 보험금을 치료비로 쓰는 게 낫죠.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손보험에서도 암 수술비 지원이 됩니다. 자기부담금 상한제 200만 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물론 4세대 실손가입자 중 비급여 암 수술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생길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최근에 비급여 안주 치료비만 보장하는 하이클래스 암주 치료비도 나왔습니다. 암 치료비 보험은 수술 외에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까지 심지어 중환자실 입원 치료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있고요. 실손으로도 지원이 되고 대안도 더 저렴하고 좋은 보험이 많기 때문에 굳이 암 수술비를 준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암 통원비인데요. 상급종합병원에서 암에 걸려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하루 20만 원씩 연 30회까지 총 600만 원을 받는 보험입니다. 일단 암 통원비는 총 납입보험료는 40세 남자가 351만 8,400원이고 여자는 299만 3,760원 정도인데요. 암 진단비 1,000만 원 기준일 때와 비교할 때 보험료는 약간 저렴하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받으려면 총 50회의 통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언뜻 보면 암 통원 환자가 108만 명 정도로 많아 보이지만 50회는 힘듭니다. 가장 내원일수가 많은 유방암도 11일이니까 220만 원 정도 받는 건데요. 자궁경부암이라면 30만 원 정도 받고 끝입니다. 암 통원비 역시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 아니면 보장되지 않고요. 실손보험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또 보험료 대비 암 진단비 1,000만 원이면 입원, 통원, 암에 의한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치료비까지 커버가 가능하니까요. 같은 비용이면 활용도가 넓고 청구가 쉬운 암 진단비 1,000만 원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번째, 이름만 보고 가입한 온갖 수술비 패키지인데요. 말 그대로 중복되는 보장, 불필요한 보장, 실손만으로도 충분한 보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아무 수술비 특약이나 다 가입하시는 유형을 말합니다. 수술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제로 가입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수술비가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도 모르는 채 이름만 보고 가입하려는 분들인데요. 무슨 빵 먹고 스티커 모으는 것처럼 수술만 포함되면 다 가입하려는 분이 실제로 구독자님 중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수술비 종류가 워낙 많아서요. 어떤 수술비를 가입하면 안 된다고 설명드리기보다 가입하면 좋은 수술비 특약을 설명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수술비 특약 외에 다른 보험은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어 보이니까 이 부분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질병수술비 보험입니다. 질병수술비는 치액, 임신출산질환 등 일부 면책사항을 제외하고 가장 폭넓게 보장하는 보험인데 문제는 수술의 규모가 크든 작든 경증질환이든 중증질환이든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해준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암, 뇌혈관, 심장 등 비용 지출이 많을 거라 예상되는 수술을 받아도 회사에 따라 20만 원에서 50만 원 내외로만 지급이 되는 거죠. 반면 1에서 5종 수술비 보험은
수술비보험은 질병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분류해 차등 지급함으로써 큰 수술 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수술은 1종부터 2종, 어렵고 복잡한 수술은 3종에서 5종으로 분류해 지급을 받습니다. 회사에 따라 5종 기준 1에서 2천만 원까지도 가능한데요. 다만 카테터 삽입술, 코일 색전술처럼 절개 없이 진행되는 내시경 수술 등에는 3종으로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엔대 수술비는 특정한 질병 코드에 대한 수술 시 1,000에서 2천만 원을 매회 지급해주는 보험인데요. 1에서 5종 수술비에서 아쉬웠던 비관열 수술 등 다수가 엔대 수술비의 질병 코드에 포함된 질병들이라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질병 코드에 포함이 되지 않는 암에 대한 보장은 안 된다라는 단점도 있어요. 질병 수술비, 1에서 5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 보험은 서로의 단점을 상호 보완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외에 다른 수술비 보험은 개인의 직업,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간혹 7종, 8종 수술비를 가입하는 분들도 있는데 7종, 8종 수술비 보험은 일단 오직 급여 수술비에 대해서만 지원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약관상 새로운 수술 기법 역시 보장하지 않고요. 급여 수술이 비급여 수술로 바뀌어도 보장하지 않고요. 급여 수술임에도 비급여와 병행을 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술비 보험은 질병 수술비, 1에서 5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 정도면 충분하고요. 보험료 문제로 이 중 딱 한 가지만 가입할 수 있다면 저는 1에서 5종 수술비를 추천을 드립니다. 1에서 5종 수술비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질병 이름으로 보장을 하는 게 아니고 수술, 기법, 절제, 절단, 신의료기술 등으로 보장을 한다는 점인데요. 덕분에 급여, 비급여 무관하게 보장을 해주고 심지어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만 부합하면 신의학기술까지도 보장을 해줍니다. 다섯 번째, 질병상해 입원 일당인데요.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입원했을 때 하루 3만 원씩 180일간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40세일 때 질병 입원 일당만으로 남자는 월 32,403원, 여자는 36,200원인데요. 20년 동안 남자는 777만 원 정도를, 여자는 약 868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3만 원씩 받는 입원 일당으로 남자는 약 259일, 여자는 약 289.3일 정도를 입원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250일 이상씩 입원하는 지인, 친척, 가족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23년 기준 1인당 연간 입원 일수는 약 2.7일에 불과했습니다. 남자는 259일 정도, 여자는 289.3일 정도를 입원하려면 남자는 약 95년 정도가 필요하고요. 여자는 약 107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살면서 250일 이상 입원하라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루 3만 원을 못 받는다고 엄청난 경제적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심지어 1,000만 원 보장받는 암진단비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말씀드렸듯 입원 일당은 입원을 해야만 보장이 되는 보험이에요. 물론 암진단비가 암이 아니면 보장하지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망률 1위인 질병은 암입니다. 일단 암부터 대비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암이 아닌 그 밖에 자잘자잘한 질병에 의해 입원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고 또 그런 질병에 의한 치료비는 실손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결론적으로 다른 질병이나 상해는 실손에서도 보장이 되고 교통사고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들여 질병 상해 입원비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상해 관련 특약들인데요. 앞선 수술비 특약대랑 마찬가지로 필요가 없음에도 혹시 몰라 마구잡이로 가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직업이 단순 사무직인 분들, 주부이신 분, 학생 등 위험직군이 아님에도 이상하게 상해 특약을 과다하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우선 골절 진단비입니다. 골절 진단 확정 시 5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골절 시에는 실손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 깁스 치료를 받아 30만 원의 병원비를 지출했을 때 가입 시기별로 24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돌려받고요. 여기서 골절 진단비가 덤으로 50만 원 준다고 하면 기분은 좋을 겁니다. 근데 보험료를 보면 40대 남자일 때 약 135만 원, 여자일 때 약 95만 원 정도를 내야 하고요. 살면서 골절 당한 일이 얼마나 많을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남자는 3번, 여자는 2번 정도는 살면서 골절을 당해야 한다는 건데요. 위험한
일을 한다거나 매주 운동을 하는 분들이면 몰라도 굳이 135만원, 95만원씩 쓸 필요가 있나 싶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런 의료비는 모두 실손보상이 되고요. 교통사고로 상해 부상을 입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하다가 다치는 산재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상해특약 같은 경우 보장 범위가 특히 협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비는 상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지급이 되고요. 상해 흉터 복원 수술비는 상해로 인해 흉터가 남아서 이를 복원하는 성형수술을 받아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구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인데 반면 실손은 그냥 상해로 인해 의료비 지출했으면 자기 부담금 조금 빼고 돌려준다라는 거죠. 상해 사고는 특히 실손보험과 중복이 되는 지점이 많으니까 굳이 위험 직군이 아니라면 가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자잘자잘한 보장을 위해 상해 특약을 가입하기보다는요, 상해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때를 위한 후유장애 보험을 가입하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이런 신체 훼손 리스크가 더 클 테니까 말이죠. 상해 후유장애 3% 특약 3천만원 가입했다라고 할 때 일을 하다가 손가락 하나를 잃으면 3천만원 장애지급률 10%를 곱한 300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디스크 장애는 20%니까 600만원을 받습니다. 후유장애 특약은 가입 금액에 장애지급률을 곱한 만큼 지원해 주니까 정상해 특약을 혹시 몰라 가입해야겠다면 이거를 추천드리고요. 혹시 몰라 불안하신 분들은 질병상해 후유장애 특약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이 있다면 가입할 필요 없는 6가지 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순서대로 첫 번째 암 입원 일당, 두 번째 암 수술비, 세 번째 암 통원비, 네 번째 이름만 보고 가입한 온갖 수술비 패키지, 다섯 번째 질병 상해 입원 일당, 마지막 여섯 번째 소소한 상해 특약들이었습니다. 물론 실손보험 하나만으로 모든 의료비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1세대 실손 처음 가입할 때 38,237원이었던 보험료가 60세가 되면 25만원 정도, 70세가 되면 66만원 정도까지 인상이 될 거라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장이 좋은 만큼 1, 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분들은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되실 거고요. 재가입 주기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나중에 나오는 실손 버전으로 갈아타게 될 2세대 후반, 3, 4세대 가입자분들은 곧 모습을 드러낼 5세대 실손의 보장이 걱정스러우실 겁니다. 보험료는 줄지만 보장도 함께 줄고 그만큼 자기 부담금이 늘어날 테니까 말이죠. 따라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에 따라 미리미리 자기 부담금이나 보험료 문제를 대비하는 게 좋고요. 이를 위해 3대 진단비 보험이나 3대 주요 치료비, 수술비 특약 정도를 대비할 필요는 있겠죠. 단 과도하지 않게 말이에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자잘자잘한 질병이나 상해를 대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한번 발병을 하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큰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함이고요. 괜히 경제적 여건을 오버해서 병원비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가입을 피하셔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보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 순간 그 가치가 증명이 됩니다. 저희 보험 매거진은 여러분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마음의 든든함은 더해드리기 위해 오늘도 32개 전체 보험사의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과도한 보험료 때문에 리모델링을 고민 중이시거나 내 보장이 제대로 된 건지 확신이 없어서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답답해하며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 보험 매거진에 편하게 문의주세요. 청구 서류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가입부터 보상 완료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대변인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내일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보험 파트너 보험 매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